빛나긴 대장정 오늘로 11회차 정확히 차수는 12회차지 12회차 만에 자 기나긴 대장정에 이제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단 수열 파트야. 수열 파트인데 수열의 일단 단어 뜻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수열은요 수의 나열이에요. 수의 나열이고 자 수의 나열을 줄여서 수열이라고 해. 자 근데 아무 숫자나 갖다 다 나열을 시켜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냥 나열만 해놓고 나면 수열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아무 숫자나 놓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거 아니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애들을 나타내냐면 규칙이 존재하는 규칙이 있는 수들의 나열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규칙이 있는 수들을 나열한 걸 갖다가 주로 좀 얘기할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 무슨 수열이 있냐면 자 이제 이름을 좀 소개를 할게. 등차수열이라는 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라는 애가 있고 자 이렇게 좀 독특하게 규칙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자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납적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 규칙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찾는 작업을 할 거야. 찾는 점이 일반 수열이 있을 거야. 일반 수열 함께 일반 수열들이 존재하실 거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준비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단어 뜻대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수열인데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용어들을 좀 약속을 하고 가자. 용어들을 좀 약속을 할게. 자 수를 나열하는 걸 갖다가 수열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땡땡땡 그 다음 숫자는 뭐 나올 것 같아? 얘들아 이 다음 숫자 뭐 나오겠니 당연히? 8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숫자는 당연히 뭐 나오겠어? 10이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듯이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수열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2, 4, 6, 8 이렇게 있는 것도 좀 애매하고 자 이걸 갖다 이제 첫 번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두 번째 항이라고 흥분하지 말자. 자, 첫 번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결국 순서가 존재하세요. 자, 순서가 존재하시는 상황에 너를 갖다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해. 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땡땡땡땡 가서 넌진 모르겠지만 n번째 항 그 이후로 더 갈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글로 쓰는 게 좀 불편하시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쓰시는 게 좀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약속하기를 자 A1이라고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아래 첨자에다가 A2 자 A3 A4 자 A5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면 우리가 뭘 딱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수열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쭉 놓다 보니 일반적으로 어떤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을 갖다 써놓은 항을 그 규칙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 얘가 n번째가 존재하실 때 그 n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AN이라고 이렇게 쓰실 거고 이 규칙성을 발견해서 수식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뭐라 쓰냐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열에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AN이라고 하는 거 안에 양쪽에 분바로를 이렇게 딱 씌워주면 자 A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표현이고 자 가끔씩 이제 쓰실 때는 그냥 AN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 안에 그러면 꼭 AN만 되나요? 그건 아니겠지. BN을 갖다 써도 되고 CN을 갖다 써도 되고 어떤 문자를 갖다 쓰더라도 자 그냥 AN 자 밑에 아래 첨자에 N자가 들어가시고 이 N은 당연히 무슨 수들로? 자연 수들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뜻하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간다 치면 봐봐 북한 결국 얘네들은 짝수들이지. 그럼 짝수들에 대한 일반항을 갖다 써주세요 하면 너희들 짝수에 대한 일반항은 우리가 EN이라고 쓰면서
그럼 누구나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 1 넣었을 때 2 될 거고 2 넣었을 때 4 될 거고 3 넣었을 때 6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25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하시면 25번째 항은 50이 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여기까지 좀 인정되니? 여기까지 좀 받아들이는데 납득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도 되나요?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몇 개 좀 적어봤는데 뭐 1도 있고 자, 그 다음에 2, 4, 6, 8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자. 뭐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2의 제곱에 자 3의 제곱에 땡땡땡 가서 너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시면 너에 대한 일반항은 n번째에서는 n제곱이 되시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가 여기 이후로 더 갈 수도 있지 않니? 너 이후로 너가 n번째 존재하는 애가 n제곱이고 그 다음 번째는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n 플러스 1번째 제곱이 될 수 있다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됐다 치면 n 플러스 2번째에 대해서 제곱이 됐다고 이렇게 땡땡땡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딱 n번째를 갖다가 일반항이라고 좀 약속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 뭐 어쨌든 내 맘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만들어낼 수 있어서 n번째가 이제 일반항이 되시는데 자 방금 전처럼 내가 여기까지만 딱 썼다 쳐보자. 여기까지만 딱 썼다 치면 수열이 끝났지 여기서. 그치? 그럼 수열을 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당연히 한없이 더 땡땡땡 간다면 얘는 무한수열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용어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너에 대한 일반항은 Bn이라고 한다면 너를 갖다가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냥 너를 싹 지워서 이만큼이 n제곱이에요 라고 쓰셔도 괜찮다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라는 것도 좀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코사인의 2분의 n파이다. 얘가 일반항이래. 어떤 수열이 있는데 cn이라고 할게. 자 cn이라고 하는 너의 일반항이 코사인에 대한 2분의 n파이래요. 그럼 내가 이만큼을 갖다 썼을 때 뭐라고 나오겠니? 자 코사인 첫 번째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 뭐 나오지? 파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몇 파이가 되나요? 3파이가 되시면서 이런 식으로 땡땡땡 늘어나겠지. 그러면 잘 봐봐. 2분의 파이가 몇 도야? 90도잖아. 그럼 얘는 0이 되실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실 거고 맞나요? 얘는 다시 뭐가 되죠? 0이 되실 거고 자 코사인 그 다음에 2파이 나오시겠지? 2분의 4파이실 거니까 그럼 이때는 다시 1이 되면서 얘네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지. 0, 마이너스 1, 0, 1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 거다. 그래서 이걸 뭐 진도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뭐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됐니?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숫자들을 막 대입해보고 상황들을 보다 보면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딱 만들었는데 일반항이 딱 이런 상태가 요거부터 얘기를 하죠. 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여기 편하죠. 내가 어떤 AN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너가 지금 이 N의 과정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잘 봐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구조 어디서 봤는데 fx라고 하는 애를 내가 EX라고 한다.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짓 하지 않니? 그럼 뭐처럼 느껴져 이게? 함수처럼 느껴지니 이해돼?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함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의역을 자연수라고 제한을 한번 더 버리면 너를 자연수라는 정의역 안에 제한을 넣어버려서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 관계가 땡땡땡 가는 너의 관계를 자, 어떤 관계에서 이 n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n번째 값들을 뭐 그냥 값이니까 그냥 자 실수들을 여기다가 채워넣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1 넣었을 때 뭐 나올 거고 2 넣었을 때 4 넣을 거니까 정확히 대응 관계가 무슨 관계로 만족이 돼요? 함수 체계와 동일하게 되시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얘는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시는 함수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함수들은 부드럽게 연결이 쭈르르르 다 돼 있던 함수들인데 우리가 자연수들만 집어넣을 거다 보니까 뚝뚝뚝뚝 끊기는 함수들이 만들어지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수요 끝났어요. 이제 모든 용어의 정리가 끝났어요. 자, 수요는 뭐로 해석해도 괜찮다요? 함수로 해석해도 괜찮다요. 함수의 일부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럼 반대로 수열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함수는 수열을 연속적으로 바꾼 것밖에 없겠지. 느낌 이해되니? 1 넣었을 때 이거, 2 넣었을 때 이거, 3 넣었을 때 이거. 각각의 함수값들처럼 대응관계가 성립하시니 수열을 함수로 해석해도 괜찮다. 내가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냐? 수열을 수열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서 그래. 왜? 함수 체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잖아.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각을 보고서 삼각함수 만든 것처럼 각과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값들을 지정한 것처럼 얘도 자연수들 값들에 따라서 얘네들의 값들이 따로따로 1대1 대응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하시니까 얘를 함수 체계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그래서 좀 이제 등차 수열로 들어가 봅시다. 본격적인 등차 수열로 들어갈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보실 건데, 자, 말뜻을 갖다가 정확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등자는 등호할 때 그 등자야. 같을 등자야. 그럼 차야.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차이가 같은 수열이니까 일정한 수열을 갖다가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차이가 일정하다. 그렇다면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했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지. 뭔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그 다음으로 갈 때 같은 숫자가 더해졌다라고 읽어도 괜찮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같은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 그래요. 그 맛있는 거 파는 데 있죠. 바로 옆에 우리 옆집에 맛있는 거 파는 그 공차가 아니라 얘는 공통된 차이라 그래서 common difference의 약자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자를 D라고 쓸 거고, 자, 이런 관계를 같이 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항이 있으실 거고요, 세 번째 항이 있으실 거고요, 네 번째 항이 있으실 거고요, 다섯 번째 항이 있으실 거고요. 뚱뚱뚱뚱 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항의 숫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항이라고 좀 말하기 뭐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긴데요, 선생님. 초항이라고 돼요. 초항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같은 차이만큼이 추가되시는 거지. 자, 그러면 이쪽에 만들어지는 식이 A의 플러스 D라고 해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만큼으로 또 다시 한번 D만큼이 추가되니까 너를 갖다가 A 플러스 몇 D라고 봐도 돼? 2D라고 봐도 되는 거고, 너를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뭐로 봐도 괜찮은 거야? A 플러스 3D. 자, 너가 너로 넘어갈 때는 A 플러스 몇 D가 된다? 4D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들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내가 이거 아예 문자로 쓰면 좀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하는 애가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A2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좀 보기 편한 숫자들로 갈게요. 그냥 홀수 체계들로 봅시다. 이번엔 3이라고 할게. 그럼 A3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지? 5가 될 거야. 땡땡땡 흘러가지 않겠니? 우리가 뭔가의 규칙성을 볼 때는 최소 3번 이상은 써봐야 돼. 그래서 하나만 더 써볼게. A의 네 번째라고 하는 그럼 당연히 뭐가 오겠어? 7이 오실 거고, 너가 이렇게 넘어갈 때 플러스 2칸, 너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 2칸, 이쪽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 2칸이 되면, 그럼 이 플러스 2칸이라고 하는 이 2라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시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지? 초항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 왔다 갔다 빼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얘네는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는지 항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좀 봅시다. 자, 두 항 사이에 관계를 좀 보겠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잘 봐봐. A의 n번째 항이랑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관계를 좀 보자. 그러면 어떤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지.
자, 잘 봐요. 1 넣으면 2가 되는 거고 2 넣으면 3 되는 거고 3 넣으면 4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n은 당연히 1 이상으로 갈 거야. 그럼 너희들의 관계를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갖다 빼보자. 여기에서 여기를 갖다 뺐을 때 무슨 관계가 나와? D라고 하면서 공차의 관계가 나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반대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그 다음 번째 항은요. A n번째 항에서요. 공차만큼이 더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만큼이 더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를 한 거야.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해됐니?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공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공차는 그러면 반드시 공차는 양수인가요? 아니야. 어쨌든 얘네들이 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는 상황인 거니까 공차가 양수이실 수도 있고 공차가 0이실 수도 있고요. 공차는 0보다 작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향성들을 띠는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 자, 공차가 양수인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써봤잖아. 양수인 거. 뭐 1 되고 2 되고 1 되고 3 되고 그리고 5가 되고 7이 되고 9가 되고 땡땡땡 가는 경우.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자,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써볼게. 10이야. 그리고 8이야. 그리고 6이야. 그리고 4가 됐고 그다음 2가 됐어. 그럼 다 봐봐. 공차가 양수면 이 수열은 점점점 어떤 상태가 돼?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공차가 음수면 점점점 뭐 하는 상태처럼 보여? 감소하는 상태처럼 보이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럴 수도 있거든요. 0 공차가 0이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5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건 사실 이제 나중에 등비수열까지 배우면 좀 생각할 게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배운 게 등차밖에 없으니까 1로 넘어갈 때 0만큼 더했지. 1로 넘어갈 때 0만큼 더했고 0만큼 더했고 0만큼 더했으니까 얘는 현재 공차가 5가 되시는 거야. 이게 공차가 0이 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공차가 얼마짜리죠? 얘는 공차가 2짜리인 거고 얘는 공차가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2짜리가 되면서 점점 경향성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너무 쉬지 않고 쭉 다녔나?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등차 수열을 이제 그러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일반항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규칙성을 바꿔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별표를 좀 치시고요. 그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쓸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실 건가? 자, 어떻게 구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저기서 볼게. 자, A 첫 번째, A 두 번째. 자, 이렇게 볼게. 규칙을 보니까 새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내가 초항을 A라고 두잖아. 초항을 A라고 둘게. 그러면 너가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 얼마만큼이 더해지면 되는 거지? D만큼이 더해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너가 3으로 갔어. 그러면 공차가 초항 기준으로 몇 번 더해진 걸까? 2번이 더해진 거니 여기는 2D가 되실 거야. 그럼 너를 네 번째 항을 보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몇 번을 더하시면 돼? 공차를 3번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땡땡땡 가서 너의 n번째 항은 어떻게 등차 수열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규칙성을 봤는데, 자, 봐봐. 여기가 1이거든. 그럼 내가 이만큼을 플러스 0D라고 봐도 될까? 얘가 지금 2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1D가 되죠. 자, 봐봐. 얘는 변하지 않아. 얘는 변하지 않고 변하는 애들을 갖다가 규칙성을 만들어 볼 거야. 얘가 2다. 너가 4가 되니? 너는 3이 되네. 자, 그러면 너는 변함없이 쭈루쭈루 와서 초항 그대로 올 거지만 내가 이 n번째 항에 대한 숫자를 보려면 여기에서 한 칸 빠졌고요. 한 칸 빠졌고요. 한 칸 빠졌고요. 한 칸 빠진 거죠. 아, 내가 n-1 D라고 쓰면서 이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읽어요.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외우기는 외워야 돼. 이거 암기는 필수예요. 암기는 필수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몇 개만 좀 해보면서 가볼게요. 자, 연습을 좀 몇 개만 해보고, 내가 이걸 이 얘기를 다 한 건 아니거든. 이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건 아닌데 일단 좀 보여주려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하나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보면 되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건 이렇게 만들어볼까? 5가 있고요, 10이 있고요, 15가 있고요, 20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공차에 해당한 애가 지금 현재 얼마짜리가 되지? 5짜리가 되지. 자, 5짜리가 되셨어? 그러면 초항도 5고요, 공차도 5니까 이 수열을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너에 대한 일반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 초항이 5다. 됐니? 자, 플러스 n-1에 곱하기 5까지 쓰시면서 자, 얘가 5n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돼?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봐봐. 잘 봐. 이제 좀 생각 좀 하자. 몇 분이야? 시간 잠깐만 좀. 28. 아, 그것밖에 안 됐어? 되게 열심히 수업한 거 같은데 이것밖에 안 됐어? 아,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아, 나 어제 이거 수업 준비하려고 이거 어제 수업 준비하려고 3시인가 잤는데. 자, 가볼게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함을 딱 봤어. 얘가 변수지. 함수로 치자. 얘가 변수지. 그럼 어차피 너랑 너는 상수지 아니? 자, 공차라고 하는 거 어차피 숫자야. 초항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숫자야. 내가 n번째에 들어가는 그 값을 보고 싶은 거니까 n이 변수고 n이 변수지. 그렇다고 친다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an이라고 하는 애가 a의 플러스 n-1d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갖다 정리를 이렇게 될까? dn에 플러스 a-d라고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내가 얘 다시 함수라며, 얘가 지금 함수라며 뭐에 대한? 자연수인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다고 쳐다봐도 괜찮을까? 얘는 지금 현재 n에 대한 1차식이신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요? n에 대한 1차식이라고요? n에 대한 1차식이면 우리가 함수에서 뭐하고 봤죠? 직선으로 나오지 않나? 초항이 내 맘대로 막 만들게 그냥. 이거 나도 몰라. 초항이 지금 3이야. 그리고 공차가 2짜리야. 공차가 2짜리야. 그러면 너에 대한 일반항을 갖다 따져봤더니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요. 공차가 2짜리고요. 초항이 3짜리예요. 그러면 3, 그 다음에 뭐 나와? 공차가 이로 하면 너무 똑같잖아. 이로 하면 너무 뻔하잖아. 공차가 이거 너무 뻔하니까 안 뻔한 걸로 갈게. 5 정도로 가봅시다. 3 다음에 그럼 8 나올 거고 3 다음에 8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나오니? 10? 3 나오나요? 그 다음에 18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어때요? A1일 거고 A2가 되실 거고 A3가 되실 거고 A4가 되실 거 아니야. 이게 이거인 거고 이게 이거인 거고 이게 이거인 거고 이게 이거인 건데 우리가 어쨌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정의역을 n으로 가지는 함수라며. 그럼 내가 이만큼의 식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거야 얘들아. 이만큼이 1,3인 거야.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애는 2,8이라는 하나의 좌표를 읽어도 되는 거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3,13이라 읽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애를 갖다가 4,18로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너를 갖다가 좌표 평면에서 딱 올려볼게요. 근데 그냥 대충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땡땡땡 하는 자연수들만 찍을 거야. 찍을 거야. 직선이 아니라 찍을 거야. 그러면
1일 때 3이니까 대충 한 3 정도 여기 찍을 거고 2일 때 8이니까 여기에 찍을 거고 3일 때 13이 되시니까 여기다가 찍으실 거고 4일 때 18이 되시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 점들이 연결 얘가 툭툭툭툭 연속적으로 했다 치면 뭐를 이루게 되는? 직선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모양으로 경향성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그리면 안 돼. 자연수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봐. 우리 직선이 가지는 성질이 뭐지? 직선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두 점을 갖다 찍어서 뭐를 만들면 그들의 변화를 보시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따지시면 그만큼이 뭐가 돼요? 기울기가 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점을 갖다 딱 찍었고 이 점을 갖다 찍어서 너희들의 변화량을 한번 보자. 그럼 1부터 3까지 2칸 변하셨고 3부터 13까지 10칸 변하신 거 이해돼? 그럼 요만큼의 지금 현재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얼마짜리가 돼요? 5짜리가 돼요. 근데 이 기울기라고 하는 이 5짜리가 결과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누구랑 같아졌니? 공차랑 같아지는 거지. 아, 결국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뭐로서 작용할 수 있다? 공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일반항을 갖다가 이 공식을 갖다 뚜까뚜까 막 때려 넣어서 때려 박아서 공식을 만들어도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이거보다 편하게 가고 싶고 빠르게 가고 싶다면 어쨌든 간 내가 세우는 식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럼 다시 얘가 뭐가 됐어? 직선의 개념이 들어가시는 거니까 너에 대한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n에 대한 1차식을 직선의 방정식처럼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렇다면 내가 꼭 초항이 아니라 다른 항에 있는 두 개의 항만 알고 있다면 항을 두 개만 알고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어. 내가 초항을 몰라. 두 번째 항이랑 그냥 세 번째 항만 알고 있대. 그러면 얘가 2일 때 8이신 거고 3일 때 13이 되시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뭐를 구하실 수 있는 거야? 기울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너를 기울기처럼 생각하시면 우리가 직선 구할 때 어떻게 했지? y는 mn x-x1에 플러스 y1까지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까 결국 기울기가 5짜리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an이 자 5에 대해서 n이 되실 거고 뒤에 뭐 하나만 더 찾으시면 되는 거냐. 근데 그것을 다른 하나, 요거 됐든 뭐가 됐든 뭐가 하나를 대입하시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렇다면 모든 결론이 나오네. 자,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봤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너를 구하려면 적어도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공차와 아무 n번째라고 하는 게 그냥 n번째 항이 존재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돼? n번째라는 말도 이상할 수 있으니까 아무 항이나 존재하면 돼. 한 개 존재하면 돼. 왜?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니까. 근데 기울기가 다시 공차가 줬다는 얘기는 직선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거니까 자 문제 자체가 기울기가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를 안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을 몇 개만? 항 두 개만 알아야 돼. 아무 항 두 개만 알더라도 내가 일반항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규칙이잖아. 얘들 어쨌든 수열은 규칙이시거든요. 어쨌든 수열은 규칙이셔서 자 어떤 관점으로 좀 쳐다볼 거냐. 내가 아무래도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지 않을 거야. 막 너희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설을 막 풀진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되게 썰을 많이 풀고 디테일하게 막 많은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들 아무래도 이게 지금 기본 개념서죠. 기본 개념서다 보니까 거기 막 필수 예제랑 그 밑에 있는 해설대로는 무조건 스탠다드한 풀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스탠다드한 풀이는 진짜 농담 1도 안 하고 그냥 단순 계산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 수열을 배우는 학생들이 등차 수열을 딱 배울 때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할만한데? 왜? 단순 노가다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계산이 좀 귀찮을 뿐이지 할만한데. 근데 그건 전혀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 노가다 손목 운동하고 계신 중이야.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우리가 공식을 봤잖아요. 우리가 공식을 봤으면 그 공식이 가지는 의미를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 공식이 가지는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A n번째랑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랑 이렇게 할게. 공식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좀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문제는 안 풀고 계속 똑같 개념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조금만 잘 견뎌봐. 여기만 딱 넘어가시면 되거든. 자, 봐봐요. 자, A n 플러스 1번째에서 A의 n번째를 빼시면 내가 지금 공차가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A의 5번째 항이 있고 A의 첫 번째 항이 있으면 너하고 너 사이는 정확히 4칸 간격이지 않아?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A의 27번째랑 자, 너랑 A의 20번째는 정확히 공차가 7칸 관계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조금만 더 만들어 봅시다. 조금만 더 만들어 볼게요. A의 100번째에서 A의 48번째 항의 간격은 너희들의 간격은 100에서 48 뺐으니까 52가 되겠죠? 52개의 공차의 관계를 가지고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지금 딱 봐봐. 너희들이 가진 느낌이 뭐가 돼야 되냐면 A의 K번째 항에서 A의 L번째 항을 빼시면 K번째 항에서 L번째 항을 빼시면 K에서 L을 뺀 것만큼의 공차가 곱해지겠지. 자, 요 관계까지는 이해돼? 자, 내가 요 관계 하고 있는 거 이해됐니?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무슨 얘기냐? 선생님, 순서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나요? 아니지. 바꿔도 되지 않나? 내가 A의 첫 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뺀다면 봐봐.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갈 때 D만큼이 4번은 가서 5번째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봤을 때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D만큼씩 뭐하고 계시지? 빠지고 계시니까 얘는 빼기 4D가 되겠다는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만큼 나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거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식을 딱 봐봐. 이 공식이 가지는 의미도 이제 그럼 보일 거야. 자, 봐봐. A의 n번째. 자, A의 n번째야. 여기 있는 거 탁 넘겨보자. 거기에서 A의 첫 번째를 빼시면 정확히 n-1개의 공차의 간격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여기까지 해야되니? 그럼 결론은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여기 상황에서의 결론은, 항이 몇 개가 주어졌어? 항 2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등차수열이라면, 등차수열이시라면 항 2개를 뭐 하시는 거냐? 빼요. 2개를 빼세요. 항 2개를 갖다가 빼시는 거야. 뭐 한다고요? 빼시라고요. 항 2개를 빼세요. 그러면 뭐가 출하면 차가 몇 개니? 다시 공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되게 흐름이, 내가 등차 수열은 무슨 함수랑 연관이 많이 된다 그랬어? 1차 함수랑 연관이 많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그림도 보여주고 이렇게 찾는 게 편할 거야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잖아. 우리 1차 함수 생각해보자. 우리가 1차 함수를 갖다 공부하실 때는 2가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직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직선이구나 이러면 안 되고, 직선을 봤을 때는 기울기를 무조건 찾고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당연한 거지. 근데 등차 수열도 지금 보니까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1차 함수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울기라고 하는 애,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등차 수열에서는 결국에 뭐가 된 상태야? 공차잖아. 공차의 정보를 빨리 찾으시라고.
그래야 나는 직선을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등차 수열을 빨리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런 얘기를 또 하나만 더 해볼게. 등차 수열에 문제를 좀 몇 개를 풀어봅시다. 계속 그냥만 설명하고 있으면 너희들도 좀 지겨울 것 같아서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게요. 내가 거기 있는 거를 갖다가 해설지랑은 좀 다른 풀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야. 지금 몇 분이지? 45분이야? 자, 그럼 봅시다. 278번. 자, 278번이고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공차례 구하세요. 자, 공차례 구하세요.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줬어요? 2라고 줬어요. A의 4라고 한 애가 지금 뭐라고 줬어요? 11이라고 줬어요. 잘 봐요. 이거 내가 해설지 풀을 쓸게요. 자, 해설지 풀이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해설지 갖고 있으니까 A1이 지금 2잖아요. 그럼 A의 4라고 하는 애가 A1의 플러스 3칸만큼 뒤로 가신 거니까 이 값이 11이라서 너를 여기다 대입하고 넘겨서 보란 얘기야. 안 돼. 자, 이거 딱 보자마자 한 몇 개짜리야. 그러니까 다시 점이 몇 개 있다 봐도 되는 거야. 2개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래프 위에 점이 2개가 있는 거고 너하고 너가 2개 항이 나왔으면 내가 아까 방금 전 뭐라 했어요? 빼라고요. 뭐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시면 3칸만큼의 공차가 출현하시고 그만큼이 9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바로 3이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고민해볼까? 얘들아, 거기 두 번째에서 첫째 항이 3이라고 그랬고 다섯째 항이 마이너스 5라고 그랬다? 그럼 몇 칸 차이 난 거지? 4칸 차이 나신 거지. 이해되나요? 4칸만큼의 차이가 나셨고요. 마이너스 5에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8만큼이 차이가 나온 거지. 다시 이해돼? 4D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눈으로 그냥 풀어도 풀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내가 이 해설지 풀이를 보여준 이유는 이 풀이도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자, 281번 문제로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등차수열 합방에까지 좀 가능하면 나가볼 거야. 자, 281번 문제. 제2항이 3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쓰자. 이제 제2항이니까 A2가 3이시고요. 자, 7항이 13이세요. 자, A7이 얼마가 되죠? 13의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고 199번째 항은 얼마가 되시나? 재원아, A의 199번째는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자, 그럼 딱 봅시다. 해설지 풀이 안 갈 거야. 딱 빼봐. 몇 D야? 1이지. 13에서 3을 뺐으니까 얘가 얼마야? 10짜리야. 그러면 공차가 얼마짜리 되나요? 2짜리가 되는 것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공차가 2짜리가 됐으면 잘 봐. 너에 대한 일반항은 이 n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시는 거야. 이해돼? 난 뒤에 붙어있는 얘만 찾으면 돼. 근데 지나는 점이 2일 때 3일 수 있고 7일 때 13일 수 있으니까 작은 숫자 집어넣자.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는 거야.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4가 여기는 지금 3이 됐고 여기는 4가 됐으니까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요. 아, 일반항이 2n-1이신 거구나. 그러면 너에 대한 n이 몇 번째인 걸 보는 거니까 199번째인 걸 보시는 거니까 대입하면 값이 나오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 199는 얼마거든요. 근데 문제 잘못 썼구나. 자, 몇 번째 항이 100이 되나요? 너에 대한 함수값이 100이신 거죠. 자, 199지? 199. 아, 미쳐가지고. 199가 2n의 마이너스 1이시니까 따라서 n 값은 100이 되겠다. 다시 해서 100번째 항이 되시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다음 282번 문제 봐. 자, A7이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자, A7이 지금 70이시고요. A의 10이 61이세요. 그럼 공차가 얼마짜리야? 자, 여기가 몇 D야? 3D요. 여기서 이만큼이 몇 칸 차이예요? 마이너스 9요. 따라서 공차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너에 대한 일반항을 세워봅시다. AN은 마이너스 3n이 되실 거고 10 넣었을 때 61일 거니까 여기다 61 넣으면 마이너스 30이 되시나요? 그럼 플러스 여기가 91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상황을 봅시다. 잘 봐봐요.
얘 어쨌든 직선이죠. 직선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진짜 좀 함수로 계속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이 나중에 막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다 함수로 연계될 거야. 문제가 심하게 갈수록 갈수록. 자 그럼 여기서 넣을게. 첫 번째 항이야. 1 낼 거지. 1 넣었어. 91에서 3 뺐어. 얼마야? 91에서 3 빼면 얼마니? 88인가요? 88이에요. 자, 2 넣었어요. 3 넣었어요. 점점 얘네들이 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값들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줄어들겠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어차피 자연수로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 경향성을 좀 잘 봐라 얘들아. 경향성을 좀 잘 봐라. 얘가 음수시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고 계시다. 그래서 최초로 무슨 항이 되는 거? 음수가 되는 건 너희들 전체적인 값이 음수가 되는 n값이 몇 번째냐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n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91 되시는 거니까 n은 그러면 5분의 3분의 91이 되시는 거라 결국에 n은 몇 번째 항에서 31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출현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니? 잘못 계산했네요. 맞죠? 31번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5분 하실까? 한 문제만 더 풀고 시작. 한 문제만 더 풀고 싶게 283번 문제. 자 283번 문제. 첫째 항이 2시고요. A가 2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A5에서 A3을 뺐는데 걔가 마이너스 4라 그랬거든. 그럼 뭐 준 거라고 읽어도 되나요? 그렇지. 공차 줬다고 읽어도 되는 거야. 몇 개야? 2D가 마이너스 4인 걸 자연스럽게 주신 거지. 다 나왔네요. 일반항이 나왔잖아요. 일반항이 바로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2n에 얘가 더 1 넣었을 때 2 나온 거잖아. 초항이니까. 얘는 1 넣었을 때 2가 되신 거야.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 찾았고 몇 번장에서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지냐고요? 그냥 얘네 봐요. 몇 번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n번장을 넣었을 때 그 값이거든요. 그 값이 마이너스 50보다 맞지?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진대요. 그럼 마이너스 2n이라고 하는 애가 얘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54가 되고요. n은 그러면 17이 되는 거야. 27이 되지 27. 27이 되신 거니까 28번째에서 50보다 작아지겠죠. 이해됐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기 금방금방 하잖아. 금방금방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다 해주고 있는 거야. 284 봅시다. 자 이제부터 좀 수열다운 문제들이 가끔씩 나올 거예요. x1, x2 그 다음에 땡땡땡 가서 몇 번째까지 xn번째까지 갖고 여기가 지금 30이야. 근데 공차가 2가 되셨대. 공차가 2가 되셨대. 2가 되셨대요. 자연수 n의 값을 물어봤대요. 자 봐봐요. 자 얘네들이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시고 있으신데 이 n값이 뭔지를 몰라서 얘를 찾아달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미 내 눈에는 얘가 다 나왔거든. 다 나오지 않았니? 초항이 마이너스 8이라는 것도 나왔어. 그럼 일단 두 가지 컨셉이야. 2n일 거야. 맞아? 초항이 마이너스 8 나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얼마 나오면 되나요? 10이 되시는 게 얘가 일반항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30번째가 몇 번째인지 알면 너의 바로 앞에 번째 숫자가 되는 거니까 n은 너보다 한 칸 틀리면 되는 값인 거잖아. 칸수 관계 이해되니? 너가 얼마일 때? 2n-10이라고 하는 애가 30이 나오는 n값은 얼마야? 20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해서 얘가 몇 번째 하는 얘기야? 20번째 항이신 거잖아. 그럼 너는 몇 번째 항이 되시는 거예요? 19번째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요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계산도 잘못했니? 나의 계산 결과가 내가 푼 거랑 이거랑 다르지? 근데 네? 그 32 근데 n 플러스 2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틀렸구나. 그래서 한 칸 더 줄여야 되죠? 한 칸 더 줄여야 되지 않니? 슥슥삭삭 2n-12
2n 마이너스 12 2에 n 플러스 2라고 써야겠네. 2에 얘가 지금 n 플러스 2번 장이죠. 2번 장이니까 자 일반항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잘 봐봐. 일반항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 일반항 자체는 2n의 마이너스 10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n 플러스 2번째 숫자죠. 자 그러시니까 여기가 2의 n 플러스 2가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10이 30을 만족하는 n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2n 플러스 마이너스 6인가요? 얘가 지금 30이 되시는 거고 이 n이라고 하는 애가 36이 되시는 거니까 따라서 n 값이 18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네가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봐봐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땅땅땅땅 여기서부터 여기가 총 몇 개야? n 개가 추가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가 두 번째 사실상 순서 관계로 치자면 다시 여기다 좀 써볼게. 마이너스 8 x1 x2 x3도 좀 써줄게. 땅땅땅 xn이고 여기가 지금 30이야. 자 여기가 a1이면 여기가 이제 a2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a3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땡땡땡 가갖고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는 a 네 번째일 거고 땡땡땡 가서 여기가 a의 n 플러스 1번 장이 되는 거죠. 한 칸씩 밀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번장이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2번 장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공차는 몇 칸 관계야? n 플러스 1칸 관계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공차가 n 플러스 1칸 관계가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의 전체에 뭐를 곱하시면? 공차를 곱하면 여기까지 이해돼? 얘 값이 지금 얼마로 추론할 수밖에 없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신 거니까 38이 되시는 거죠. 이해되나요? 다시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값하고 차이를 확인하자고. A의 n 플러스 2번째에서 A의 첫 번째를 뺐다는 것 자체가 n 플러스 1의 공차만큼이 곱해지는 관계라고 하셨으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요만큼의 값이 현재 30이신 거고 마이너스 8이 되시면서 2n 플러스 2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값이 n 값이 이렇게 하셔도 총 18로 값이 계산된다고요. 1F나 1F나 저F나 다 똑같이 지금 우리는 등차 수열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등차 수열을 하시는 중이시고 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이거 또 아이템 또 오랜만에 또 아이템 또 써봐야겠다. 자, 나와라 핑크색.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등차 중항이라는 애가 있어. 자, 등차 중항이 뭘 뜻하는지 거기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읽을게. 자,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차수 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하며 B가 A와 C의 등차 중항이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신대요. 자, 무슨 얘기냐? A라고 하는 숫자, B라고 하는 숫자, C라고 하는 숫자가 얘네들이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세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의 항이 두 개가 나왔으면 두 개 일단 빼보자 그랬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잘 엮어서 여기에서 지금 얘를 갖다가 빼봅시다. 그 다음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 딱 엮으셔서 여기서 지금 C에서 B라는 값을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공차로서 같을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넘기고 너를 갖다 이렇게 넘겨서 2로 좀 나눠보면 자, 이 B라고 하는 애가 A의 플러스 C의 관계가 만들어지며 B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뭐가 되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는 결국에 이 컨셉 자체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평균이 되시는 거죠. 자,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등차 중항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 연속하는 숫자들로만 돼야 되나요? 아니요. 연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4, 5, 7, 9 이렇게 돼 있어. 조금만 더 쓰자.
11, 13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내가 7개의 항을 만들어놨지. 7개 항을 만들었어. 여기서부터 A1이시고 A2가 되시고 A3가 되시고 A4, A5, A6, A7이신데 내가 어떠한 2개를 갖다 보더라도 어떠한 3개의 항을 갖다 보더라도 그 녀석의 딱 중앙에 존재하는 다시 전체 7개 중에 내가 2개를 고를 거야. 7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그 녀석의 딱 평균에 해당하는 애가 평균에 해당하는 애가 딱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너무 훅 갔니? 자, 연속가는 숫자 3개 요렇게 3개 사이에서도 너와 너의 중항이 누가 되는가? 얘가 되시겠네. 여기까지 해야 돼. 이게 등차 중항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야. 왜 얘가 중요한 컨셉이 되냐면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 뒤로 갈 때 이 다음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등차 수열 합관계가 나와요. 그 합관계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썰을 좀 풀어 놓을 거고 자 요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을 좀 받아들이면 되냐? 봐봐.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시지. 네,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으로 할게. 첫 번째 항이시고 여기가 지금 몇 번째 항이에요? 7번째 항이죠. 그럼 사실상 잘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얘네들도 자연수들도 공차가 일자리인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이 되잖니. 항의 남발을 결정하는 애들도 등차 수열이시니까 그럼 너에 해당하는 녀석과 너에 해당하는 녀석의 딱 평균이 얼마가 돼? 4가 되지. 아 그러니 네 번째 항에 있는 해가 네 번째 항에 있는 곳이 등차 중 항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있는 애랑 다섯 번째 있는 애랑의 평균도 4가 되시는 거니까 등차 중형이 언제나 성립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봐봐. 내 맘대로 그러면 어떤 수열이 됐든 간에 등차 수열이라면 그들의 등차 중항은 언제나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상 왜 그게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딱 요번까지 총 몇 칸 차이가 나? 몇 칸 차이가 나니? 한 칸, 두 칸, 세 칸 차이가 나신 거잖아. 그럼 너희들의 공차를 한번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차가 정확히 얼마짜리냐? 6짜리시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실 때는 여전히 공차는 얼마짜리가 되시나요? 6짜리가 되세요. 여기까지 되나?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볼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랑 13579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13579 11 13이시니까 자 여기에 있는 애들만 쫙 뽑아보자. 그럼 무슨 차야? 홀수차 항의 숫자들만 뽑아서 다시 나열한 거지. 홀수차 항의 숫자들만 뽑아서 다시 나열해서 A1이신 거고 A3이신 거고 A5가 되시는 거고 A7이 되시는 거고 얘네들 또한 무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 등차 수열을 이루시겠지. 그러면 반대로 짝수차 항만 모아야 되네요. 네, 짝수차 항만 모으셔도 돼요. 얘가 4가 되실 거고요. 얘가 6이 되실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모으더라도 무슨 수열이 만들어져요?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이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고 있는 정신 차려. 집중해. 이거 진짜 집중해야 돼. 우리가 보고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시라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열이 무조건 등차 수열에게 만들어졌다면 그들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 또한 무슨 수열이 가능해져? 등차 수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게 가능하겠지. 잘 봐. 내가 이렇게 쓸게. 등차 수열의 재구성. 등차 수열을 갖다가 좀 재구성해볼게. 자, 어떻게 내가 좀 컨셉을 좀 잡아줄 때는 이걸 외우는 건 아니야, 얘들아. 외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등차 수열의 재구성은 내가 이렇게 좀 정리해줄게요. 자,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무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어떠한 규칙들로 만들 거냐면 내가 어떤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이 그러면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등차 수열들 안에서
그러면 어떤 등차 수열 하나, 또 다른 등차 수열 하나가 존재했어.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등차 수열이 존재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공차가 다르고 이러겠지. 초항도 다르고 다 다른 등차 수열이 존재할 거야. 그럼 그 등차 수열들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자 일정한 간격, 뭐 개수 이런 것도 좀 맞춰놓은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 간격과 개수를 다 맞춰놓은 상태라면 얘네들을 갖다가 더하고 빼는 것까지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또 실수 배를 하시더라도 새로운 등차 수열로 탄생이 되신다. 새로운 등차 수열로 탄생이 된다.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자, 예를 들면 A1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 A1, A2, A3 근데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란데 그렇다고 이걸 막 외우면서 이거 막 암기하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만 하시면 돼. A1, A2, A3, A4, A5, A6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가 쳐보자. 뭐 A7까지만 써볼게 그냥. 많이 안 하고 이 정도까지만 해보자.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홀수들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짝수들 또한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네요. 자 A1이고요. A4가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늘어났지? 3칸 차이지. 자,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에다가는 A7로 오더라도 얘네들이 정확히 무슨 수열이로? 등차 수열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간격이 존재하는 돼. 자, 어차피 내가 다루는 여기 남바로 들어가는 애들이 무조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왜? 차연수들이니까. 공차가 일자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1, 4, 7이면 요 간격 공차가 3만큼 차이 나는 애죠. 이해됐어요? 항의 남바가 3씩 차이 나는 애들이라고. 항의 남바가 3씩 차이 나는 애들 또한 등차 수열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내가 여기서 2배씩 해버릴게요. 자, 2A1이 됐고 2A2예요. 실수배를 시켰지. 2A3야. 자, 2A4야. 자, 2A5가 됐어. 자, 2A6이 됐고 2A7이 되셨어요. 하더라도 그냥 2배 했을 뿐 간격의 차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쟤는 그만 줘라. 부탁이야. 진짜 그만 줘라. 부탁이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 그냥 여기서 A1에서 이걸 뺐다 치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졌지. 얘가 하나의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 거야. 왜? 내가 있던 기존에 알고 있던 수열은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수열이야. 여기서 숫자 관계를 한번 볼게. 그럼 내가 저기다 다 몇 배씩 하면 돼? 얘들아, 여기다가 다 몇 배씩 하면 될까요? 2배씩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2배씩 하실 거예요. 2가 돼요. 6이 돼요. 10이 돼요. 14가 됐어요. 18이 됐고요. 그 다음 얘가 얼마 되겠어요? 22가 되고요. 26이 되셨어요. 그럼 봤더니 이만큼이 4칸인 새로운 등차 수열이 등장하셨고, 내가 실수배를 하더라도 등차 수열 관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여전히 등차 수열 이루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싸그리 요렇게 내가 뭐 하실 거냐면 더해보시자. 더해볼게. 그러면 요렇게 더했으니까 3 나오고 요렇게 더했으니까 뭐 나오지? 뭐 나오니? 요렇게 더했으니까 뭐가 나오나요? 뭐가 나왔나요? 이렇게 두 개 더했으니까 15가 되나요? 이렇게 두 개 더했으니까 뭐 나오죠? 21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눈치챌 거야. 27 나올 거야. 두 개 더했으니까 얼마? 33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이거 얼마가 되죠? 얘들아? 36이 되시나요? 39가 되시나요? 6칸 늘어내니까. 자, 39가 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봐봐요. 일로 넘어갈 때 몇 칸이 늘어난 거지? 공차가 2였어. 근데 내가 여기서 2배를 시켰잖아. 2배를 시켰더니 공차가 얼마짜리가 돼? 4짜리가 돼. 그러면 이 공차 또한 뭐해진 녀석, 더해진 녀석이 새로운 녀석의 공차로서 작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됐어? 등차 수열에서 내가 더하고 빼고 뭐하고 지지고 볶아도 잘 들어, 곱하지만 안 되면, 그러니까 수열과 수열을 곱하지만 안 되면 얘네를 곱해볼게요. 얘네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3이요. 얘네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18이요.
얘네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50이요. 얘네를 곱하면 얼마가 되시죠? 84인가요? 47, 28, 98이네요. 98 이렇게 되나요? 일로 갈 때 몇 칸 들었죠? 일로 갈 때 등차니까 간격만 따져보자고. 일로 갈 때 몇 칸 들어야 돼요? 15칸. 일로 갈 때는 몇 칸 들어야 돼요? 얘가 18이신 상태에서 얘가 지금 50이야. 그럼 18에서 50으로 가려면 몇 칸이 들어야 되냐고. 32칸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경향성이 깨져버렸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야. 경향성이 지금 깨져버린 거야. 사용이 불가능해진 거지. 등차수열이 안 만들어져. 그럼 당연히 더하고 뺀 거 그 다음에 실수배분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곱했을 때는 규칙이 깨진다. 그래서 곱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왜 그런지를 한번 보여줄게.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느끼시면 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1차 함수의 관계를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일단 내가 A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 대한 일반항이 PM 플러스 Q라고 해보죠. N에 대한 1차식일 거잖아. PM 플러스 Q라고 할게. 자, BN이라고 하는 애도 여전히 너는 뭐가 되실 거냐면 차가 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MN A, B, PQ A, B, C, D, E, F, G RS로 할까? 그래. RN 플러스 S라고 해봅시다. 잘 보세요. 얘 몇 차죠? 1차. 얘 몇 차예요? 1차. 1차랑 더하면 여전히 1차. 1차랑 빼면 1차랑 빼면 여전히 몇 차예요? 1차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대신에 이건 달라야겠죠 당연히. 공차가 다내드리겠죠. 자, 근데 공차가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 공차가 0짜리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빼도 등차야. 어쨌든 0짜리니까. 공차가 얼마로? 0으로 일정한 수열이 된다. 자, 1차야 그러시니 당연히 얘도 무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뭐랬지? 실수 배를 시켜보자 그랬지. 내가 여기서 실수 배를 시켰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다가 내가 K를 하는 어떤 숫자를 하나 딱 이렇게 곱해봅시다. K라는 숫자를 딱 곱해볼게요. 그럼 전체 여기에 지금 K가 붙고 여기가 K가 붙을 건데 여전히 1차인 컨셉은 변이 안 변해? 1차인 컨셉은 변하지 않은 상태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전체적인 수열에 K라는 숫자를 붙이더라도 이 일반항 전체에다가 내가 K를 곱했다라 보더라도 경향성이 깨지진 않고 여전히 1차가 유지가 되시니 내 맘대로 막 써볼게. K의 PM 플러스 Q라고 하는 거에다가 N에다가 지금 RN 플러스 S라고 해서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건 얘가 지금 현재 계속 유지되는 1차냐는 거야. 1차잖아. 그럼 등차 수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너희를 갖다가 곱해봅시다. 너희를 갖다가 곱한 요 n이라는 애랑 요 n이라는 애가 딱 곱해지는 순간 몇 차야? 2차야. 그래서 변환성이 깨져.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요것들을 가지고 자, 마지막 거기 좀 페이지 문제를 좀 봅시다. 좀 볼 건데 이걸로 볼게요. 286번을 하나 보고 286번 하나 보고 이제 다음은 이제 합으로 넘어갑시다. 286번 네, 286번은 보죠. 286번이 될 거고 등차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가 존재하신대요.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3개의 숫자가 존재하시는데 얘네들의 세수의 합이 지금 15예요. 세수의 합이 15래요. 그리고 등차가 이루어지신대요. 그러면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그 다음 번째는 그만큼의 공차가 더해지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만큼의 공차를 빼도 되는 거지. 오해하지 마 얘들아.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말자. 세수가 등차수를 열렸다고 해서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항의 간격이 잘 들어. 항의 간격이 일정한 건가요?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건데 그러면 항의 간격이 한 칸 차이들인가요? 그건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하신 상태에서 세수합이 15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3개 딱 더하시면 3A가 15예요. 자 그리고 제곱의 합이 83이다. 그럼 너 제곱해서 더할 건데 제곱해서 더해봅시다. A-D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너를 제곱하실 거니까 A의 제곱. 그냥 너를 제곱하실 거니까 A 플러스 D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자 요거의 합이 지금 얼마라고요? 83이시라고요. 근데 A가 5인 걸 알아서 그냥 땅땅 때려놓고 계산만 때려주시면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거기 조화수열과 조화조항이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넘어가시고. 자 등차조항으로 봅시다. 아니 등차조항. 등차수열의 합을 볼게요. 사실 이거 등차 수열을 갖다가 요거 한 파트 이거 별거 안 되는 한 파트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처음인 것 같아. 맨날 봐. 근데 필요하니까 한 거야. 필요하니까 한 거야. 정말 세세하게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이 풀다 보면 저 인간이 말한 거 안 나왔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념 원리잖아. 우리는 개념 원리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 개념 원리는 그냥 거쳐가는 단계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도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진 거야. 자,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컨셉 자체는 뭐냐면 수열의 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열의 합이시고, 자, 기호만 얘기를 하고 좀 전달하고 이제 넘어갈게. 자, 수열의 합은 뭘 뜻하는 거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이 컨셉이 되게 중요해.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요. 차례대로 그것들을 모두 다 더해 나간 상태를 우리는 수열의 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이 합이라는 영어 단어가 썸이잖니? 썸이잖니? 나도 썸 좀 타고 싶다. 자, 썸이잖니? 오해하지 마.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썸은 타고 싶을 수 있잖아. 아니야, 그냥 농담하는 거야. 자, SN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썸의 약자고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자, 얘가 뜻하는 기호가 가지는 의미는 몇 번째 항부터? 초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의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등차수열은 얘들아, 이 등차수열은 이름이 있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수열은 왜 이름이 있겠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일 거야. 그리고 이거를 얘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배우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얘네들에 대한 규칙성과 경향성들이 너무나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특정하고 독특하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이제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땡땡땡 가서 마지막 n번째 항까지 이렇게 있으실 거고, 내가 얘네들을 뭐 할 거냐? 싸그리 덧셈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등차수열은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신다면, 첫 번째 항이 A가 되면 요 다음 번째 항이 A 플러스 D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는 A 플러스 2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3D가 되고, A 플러스 4D가 되고, 그리고 나서 땡땡땡 가서 여기가 A 플러스 N-1의 D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 시계 졸라 복잡하네? 아,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언제 다 더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거꾸로 뒤집을 건데,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게. 야, 여기에 있든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가 존재하시는 거냐면 n개가 존재하시는 거야. 맞아? 근데 얘가 등차수열이잖아. 근데 등차수열은 우리가 무조건 무슨 항을 가질 수 있지? 등차 중 항을 가질 수 있지. 그럼 너희들에 대한 등차 중 항은 평균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처음에 내가 써줄 때 이렇게 좀 써줄게. 아우 무거워. 내가 얘네들의 합을 갖다 써보다 보면 자, 좀 이렇게 좀 써볼게.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니까 싹 지워보고 이렇게 써볼게. a 플러스 b고요. a 플러스 2b 2b가 됐고요. 플러스 땡땡땡 갈 거고 땡땡땡 갈 거고 땡땡땡 갈 건데 여기 있는 마지막 항이 뭔지 모르니까 마지막 항은 내가 L이라고 나오는 거야. L이라고 할게. 그럼 그 앞전에 오는 애는 뭐가 될까요? L 마이너스 D만큼의 공차를 가지시겠죠. 여기까지 해주니? 그래서 얘네들 덧셈을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면 거꾸로 뒤집어 보자. 그냥 더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너희들에 대한 모든 덧셈들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나열해 볼까? 여기가 L이 되시고 여기가 L 마이너스 D가 되시고 그러면 그 다음 번째는 너 기준으로 L 마이너스 2D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플러스 땡땡땡 가고 땡땡땡 가서 여기에서 얘가 지금 뭐가 될까는 거꾸로 쓰는 거니까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되시고 플러스 여기가 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했냐면 싸그리 같다 더해보자. 자, 싸그리 같다 더해봤더니 야, 여기도 A 플러스 L이시고 여기도 지금 계산해봐. A 플러스 L 나오지. 세로로 계산해봤다 이거야. 자, 플러스 여기도 A 플러스 L 나와 여기도 A 플러스 L 나와 더하기 땡땡땡 가서 여기도 더해봤더니 A 플러스 L 나와 여기도 더해봤더니 뭐 나와요? A 플러스 L이 나오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A 플러스 L이라고 하는 이 초항과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초항과 얘가 말항인 거야. 마지막 항이라서 말항이라 그래. 말항의 합이 무조건 일정하게 총 몇 개가 나오겠니? n개가 나오시겠지. n개가 나오실 거야. 그럼 내가 총 얘네들을 sn이라고 친다면 그 sn이 몇 개가 지금 더해진 거지? 2번 더해진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너도 하나의 sn이실 거고 너도 하나의 sn이실 거니까 sn이 2번 더해진 거야.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하려면 sn은 a 플러스 l을 반으로 나누시고 그 값을 몇 번? n개 있다라고 따질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자, 얘가요 어떠시다고요? 초항과 말항을 반으로 나눈 애가 n개만큼이 있으셔서 걔네들을 싸그리 더함을 갖다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으시겠네요. 여기까지 돼요. 이걸 보고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면 안 돼. 얘가 무슨 항이지? 그걸 갖다가 몇 개로 나눴지? 뭘로 나눴어요? 2로 나눴죠. 그럼 저만큼을 봤을 때가 뭐라고 느껴져요? 그렇지. 등차 중앙이 총 몇 개 있으신 거야? n개 있으신 거잖아. 그리고 잘 생각해봐. 얘를 갖다가 뭐 했어? 뒤집었지 얘들아. 뒤집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더한 거야. 맞아?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더한 거야. 그러면 너와 너의 중앙에 어떤 항이 딱 존재하실 건데 그 항을 기준으로 그 번째 있는 항을 기준으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의 구조를 이룹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등차 중항이시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대칭성의 성을 봤을 때 대칭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대칭의 중심이 되시는 거야. 그럼 결론.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봐봐. 선생님 그러면 얘들아 다시 질문할게.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초항하고 말항이 무조건 필요한 거니? 초항하고 말항이 무조건 필요하니?
아니지 않아? 잘 생각해봐. 선생님 반드시 초항을 알고 끝항을 알아야 등차 수열합을 구할 수 있는 거겠네요? 아니라고요. 왜? 등차 중항은 어디서나 존재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뭐만 만족되면 돼? 대칭성만 만족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만족하는 항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내가 하나 문제를 만들어 왔거든. 자 A3이랑 더하기 A의 8이라고 하는 애가 A의 8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10이래요. 자 10일 때요. 내가 S10까지의 합을 S10을 구하래요. 자 S의 10을 구하래요. S의 10을 구하래요. S의 10을 구하래요. 그럼 다시 봐봐요. 얘는 몇 번째까지 항의 합을 보라는 얘기지? 10번째까지 항의 합을 보라는 얘기 아니냐? 잘 들어봐. 10번째까지 항의 합이야. 이거 진짜 이거 한눈에 나와야 돼. 이거 얼마야? 답이 50 되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 잘 봐요. 내가 그래서 이걸 보고서 감정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야. 와 가슴이 막 두근두근 돼야 돼. 등차 중앙이다. 와씨 대칭의 중심이네. 그럼 걔네가 몇 개 있지? A1, A2 안타네 씨. 야 니들 너무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 A4, A5, A6, A7 다 쓸게요. A8, A9, A10이에요. 맞나요? 그럼 지금 정확하게 3과 8의 평균을 보죠. 3과 8의 평균을 보시면 3과 8의 평균을 볼 건데 이 평균은 여기서 드러나 있니? 드러나 있지 않니? 드러나 있지 않지? 그럼 여기서 등차 중에서 또 특한 선택이 나오네. 등차 중앙이 존재하시려면 항이 존재해야 돼. 잘 들어. 말뜻 잘 들어. 항이 존재하시려면 사실은 항의 개수가 홀수개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A1부터 시작을 해서 A의 10까지 총 몇 개의 항이야? 10개 하면 짝수개지. 그럼 짝수개는 이거 잘 들어요.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짝수개면 등차 중항이 부탁이야. 졸지 마. 눈 감지 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등급도 개박살 나봐야 정신 차릴래? 다시. 끊잖아. 너 때문에 끊겼잖아. 어디까지 얘기했니? 항이 홀수개가 존재하면 여기까지 홀수개죠. 너의 중항은요 몇 번째요? 5번째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너의 중항은요 무조건 5번째예요. 그런데 그 5번째 항은 이 수열 안에 드러나 있지. 이해돼? 이 5번째 항은 수열 안에 드러나 있어. 여기서 항이 존재해. 몇 개가 됐을 때 항의 개수가 홀수개가 됐을 땐 그 등차 중앙의 값이 너한테 존재하는데 얘가 몇 개가 되면 짝수개가 되면 이 항이 드러나 있지가 않아. 왜요? 여기는 첫 번째고요. 여기는 10번째예요. 그럼 10과 11의 평균은 2분의 11이야. 이해됐어? 그럼 2분의 11이라는 숫자는 자연수가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평균이 자연수가 되면 등차 중 항이 존재하는 거야. 항이 드러나 있어. 존재했어. 수면 위에 떠 있어. 내 눈에 보여. 하지만 얘가 항이 평균을 봤는데 너가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사실 얼마예요? 얘가 지금 숫자 굳이 계산해 볼게. 5.5거든? 드러나 있지가 않겠지. 여기랑 여기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그 녀석이 등차 중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항이 드러나 있진 않아. 짝수개가 존재하면 드러나 있진 않지만 자 여기에 내가 대충 이렇게 쓸게. 원래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니?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왜 자연수만 써야 되는데 지금 소수가 나왔어. 아니 근데 내가 5.5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냥 5.5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얘는 근데 실제로 있는 항이 아니야? 있는 항은 아니라고. 드러나 있진 않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항도 아니고 존재하는 번째도 아니야. 근데 있다라고 가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왜? 어차피 대칭관계니까.
그 대칭 관계가 홀수계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또 잠시 꺼져봐. 5개 이렇게 돼 있으면 드러나 있잖아. 하지만 하나, 둘, 셋, 넷은 안 드러나 있다. 항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만큼의 그 녀석이 그 지점이 대칭의 중심이라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근데 도대체 왜 계속 대칭 얘기를 하시고 왜 얘는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내가 무조건 또 이걸 또 연계시킬 수밖에 없어. 함수라고 그랬잖아. 무슨 선이야? 직선이야. 그럼 직선은 모든 점에 대한 점대칭이야. 인정? 내 말 인정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때 알았어. 아 너무 몰골에 취했니? 어떤 점이 되는지 간에요. 어떤 한 점을 잡아서요. 너를 180도 회전시키면 일치해요. 직선 자체가 가지는 대칭은 무조건 얘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느 점에 대해서는 대칭이라고. 왜? 직선은 한없이 양쪽으로 뻗어나가잖아. 이해갔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얘는 대칭이야. 그 관계가 지금 수열에서도 드러나 안 드러나?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수열 자체가 직선이야 직선이 아니야? 직선이시잖아. 등차 수열 자체를 따라다닥 써보면 직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대칭의 중심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자연수라는 제약에 걸려서 드러나지 않은 점이 나온 거야. 하지만 너를 대칭의 중심이라 생각해도 된다. 되신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다시 이 문제. 세 번째가 있고 8번째가 있으면 너의 대칭의 중심은 2분의 11이 되겠네. 10번째까지의 항의 대칭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2분의 11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됐어? 얘가 총 몇 개 있다? 10개 있으신 거야. 다시 얘기해서 너의 평균이 총 몇 개 있으시다? 평균이 총 10개 있으신 거니까 답이 50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요. 여기 좀 미안해 여기 잘못 썼어요. A의 2분의 11번째 다시 해서 5.5항이 10개 있으신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등차 중항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금 확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혼자서 막 급발진하는 수업하는 거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매 수업 시간마다 급발진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기다고.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뭐 올려서요. 자,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근데 어쨌든간 얘가 지금 뭐예요? 마지막 항이시죠? 마지막 항이시고 얘가 n번째 항이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L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될까? A의 플러스 N-1의 D라고 해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관계로 쓰여도 괜찮겠죠. 그럼 내가 너를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관계로 썼을 때 이 L자리에 그러니까 공식을 거기서 막 뚜두두두두 외우지 말라고. 제발 그 박스 안에만 보고서 외우지 말라고.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공식만 뚜두두두 외워서 문제 풀 때마다 앞장 넘겨서 보고 이 짓거리 제발 그만하라고. 수학 공부할 때 얘를 갖다 여기다 딱 집어넣어보자. 딱 집어넣는 순간 A의 플러스, 자 이렇게 쓸게. A 플러스 N-1의 D가 되시고요. 요 앞에 D, 앞에다 쓸게. 여기에 곱하기 N이 되셨고 2가 이렇게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되나요? 주르르. 이게 두 번째 공식이라고 써있는 거야 너희들 책. 그럼 뭐 한 거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잘 들어봐. 얘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존재하지. 얘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존재해. 어떤 특징이 존재할까? 이 식을 보고 아무런 또 감정을 못 느끼고 있으면 이것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내 마음의 감정에 단비를 내려주세요. 보세요. 변수가 n이라니까. 얘가 지금 SN이시잖아요. 변수가 n이거든요. 그럼 얘 숫자죠? 이거 숫자죠? 얘 숫자죠? 정리를 좀 해볼게. 나와라 흰색. 나 이거 안 쓸란다 오늘. 그냥
홀드 안 쓸랜다. 나 오늘 내가 너희들 모르겠지만 내가 원래 홀드 안 쓰던 사람이거든. 근데 왜 홀드를 쓰기 시작했냐면 나의 이 흥분되고 미친 짓거리를 좀 차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안전장치거든. 내가 홀드를 뺐다는 얘기는 나 혼자 미쳐 날뛴다는 얘기야 오늘. 자 봐봐. 자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두 개 됐으니까 2a요. 플러스. 자 여기가 n-1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내가 좀 정리 좀 하자. dn이에요. 마이너스 d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이걸 이거 나누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2분의 n이에요. 2분의 n이에요. 요 안을 잘 정리해봤더니 dn이 되실 거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d가 되실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요. 내가 이거 어차피 잘 들어봐. 이거 어차피 숫자야. 상수야. 그러면 너 또한 어차피 뭐야? 상수야. 변수는 누구라고요? 변수는 누구라고요? n이 변수시라고요. n이 변수시라고요. n이 변수시라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너네 갖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냥 내가 너를 이걸 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만큼을 내가 뭐라고 할까? 뭐 D로 썼으니까 A, B, C, D, E, F, G Q라고 쓰지.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잘 봐. SN이 2분의 N에 자 DNA 플러스 Q가 되신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전개해볼게. 이렇게 된 것까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딱 써놓고 놨더니 아하 몇 차 함수처럼 보여? 2차네. 2차구나. 2차 함수구나. 그러시네. 이런 느낌. 누구에 따라? 공차에 따라. 그런 느낌이 나오실 수밖에 없겠네.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서 무슨 짓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무슨 짓을 할 수밖에 없냐면 2차 함수는요. 최대값을 가지고요. 최대값을 가질 수 있고 최소값을 가질 수 있잖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를 가지지 않니?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를 가질 거고 위로 볼록하면 최대를 가질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뭐가 나오겠어? 수열의 합이 최대값이 될 때랑 최소값이 될 때야 되는 할 수밖에 없네. 근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애가 누구니까? 공차시니까. 경향성 자체가 이렇게 가시는 거야. 경향성 자체가 이렇게 가시는 거다. 얘가요. 초항이에요. 초항이 양수세요. 초항이 양수예요. 초항이 양수이신 상태에서 공차가 음수가 됐어. 그렇다면 무조건 여기선 합의 최소를 알 수 있어. 최소를 구하는 한 문제가 나와.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잘 떠올려보자. 공차가 음수야.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일반항은 감소야. 이해가냐? 이제 됨? 얘가 직선이 감소함수시라고 스르륵 내려가신다고. 그러면 얘가 내려가고 한없이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x축을 n축을 지나면서 내가 보고 있는 요 r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어떤 실수들이 0을 지나가는 순간이 무조건 한 번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랬을 때 너의 합의 최소가 되는 지점은 당연히 어디까지 더했을 때가 최소일 거야? 일반항이 양수인 순간까지. 다시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순간 전까지겠지. 이해됐어요? 다시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줄게. 자, n번째가 있을 거고, 잘 들어요. n번째가 있으실 거고 n 플러스 1번째가 있으실 건데 합의 최소를 보겠다는 얘기는 자 n번째까지가 양수라면 n 플러스 1번째가 음수가 되는 그 지점에 n번째까지를 더해야만 최소라고. 당연한 거잖아. 떡 내려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딱 0인 지점이야. 그리고 얘가 넘어갔어. 떡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시면 함수값들이 다시 너에 대한 항의 항의 값들이 양수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로 딱 넘어가는 순간 다시 빠지고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잘 보세요. 초항이 양수고요. 공차가 음수거든요. 자, 미안하다. 최대다. 그러면서 이상한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잘못했어. 다시 봐봐. 그러면 값들이 봐봐. 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프가 이렇게 와. 그러니까 무슨 값을 가지는 상태야? 최대값을 가지는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거죠. 그냥 쓸게요. 그냥 양수예요. 뭐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양수인 상태겠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최소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가 최소가 되겠어요? 언제까지가 최소가 되겠어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겠지. 이거를 네 맞죠. 여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음수라고 놓고 봅시다. 그냥 음수라고 놓고 볼게요. 음수부터 이렇게 뚜루루 올라갈 거야. 음수가 돼야 돼요. 미안해요.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부터 뚜루루 올라갈 거예요. 쓱쓱쓱쓱쓱 이렇게 가고 있을 거라고. 여기서 지금 딱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면 딱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였다가 여기로 딱 넘어가는 순간. 그럼 여기까지의 뭐가 합이 최소가 되는 거겠지. 이리로 넘어가는 순간 그래프의 경향성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되셨죠? 힘들어요. 엔드. 이 식을 또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등차 수열에서 공차예요. 등차 수열은 공차예요. 등차 수열은 공차예요. 최고차항 계수잖아요. 이해됐나요?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최고차항 계수가 있을 거고 너에 대한 뭘? 여기에 최고차항 계수가 존재할 거고 너한테 몇 배 하면? 2배 하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최고차항의 계수에다가 2배를 시키시면 공차라고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약간 느낌이 이제 수투도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수투 배운 사람 봐봐. 얘 몇 차항이야? 몇 차식이지? 2차식이지. 얘들아 2차식 미분하면 뭐 나와? 1차식이지. 너 살짝 미분해봐. 최고차항만 미분해보자. 최고차항만 미분하면 공차야. 이해됐어?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엔드. 자, 합공식이 끝났고요. 그래서 마지막. 자, 이제 일반항도 알았고 등차 수열의 합도, 다시 수열의 합도 알았으니 몇 분이니? 아직 50분 좀 남았어? 5분만 주세요. 아니 2분만 주세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자, 요거는 그럼 일단은 토요일로 내가 살짝 미루고 얘기 살짝 미루고 과제는 일단 어디까지 좀 낼 거냐면 일단은 241페이지까지 다 낼게요. 241페이지까지 다 내는데 내가 지금 딱 얘기를 못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등차 수열과 일반항의 관계야. 미안해. 합과 일반항의 관계야. 합과 일반항의 관계인데 너무나 당연한 논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내가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야. 너무 중요한 거라서 다시 설명할 거긴 한데 일단은 너희들이 이제 과제를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논점만 좀 얘기할게. 논점만 좀 얘기하면 SN이라고 하는 어떠한 값이 수로 나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1부터 시작해서 A2부터 A3까지 그 다음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n번째까지의 합이시거든요. 근데 나는 뭐랑 뭐의 관계라고요? 합과 일반항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너가 현재 1, 반,
항이시지 않냐? 그럼 너를 갖다가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무슨 짓을 하냐? 그래, 너를 갖다 n번째까지 더했어. 그럼 내가 그 전까지 더한 거야. 그 전까지 더했던 얘기가 n-1번째까지 더했다는 거야. n-1번째까지를 더하셨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3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a의 n-1번째까지 더한 거를 갖다가 쉘이 뭐 하시면 빼시면 sn에서 sn-1를 빼신 게 될 거고 이 값이 현재 an 되시는 거죠. 요 바로 앞전이 a의 n-1이었을 거니까 여기까지가 사라락 날라가고 사라락 날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얘가 되시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n은 자연수죠 얘들아. n은 자연수시거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남바들은 자연수세요. 근데요 이 남바가요 1이 되는 순간 사용을 못해요. S 0번째가 어디 있어요? 우리 0번째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첫 번째부터지. 0번째부터는 없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부터지.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1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 그렇다면 대신에 너한테 제약 조건이 걸려. 너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출발하는 자연수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첫 번째 항을 모르잖아요. 문제는 첫 번째 항을 모르잖아요. 그럼 느낌을 잘 보세요. SN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셨으니 여기 있는 너의 발음이 보인다. 여기 있는 너의 n에다가 1을 집어. 그럼 첫 번째까지 합이잖아. 그럼 첫 번째 것만 보겠다는 얘기죠. 다시 해서 S1이 결국 A1과 같으시며 얘가 초항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거에 대한 꿀팁은 다음 시간에. 이걸 내가 어떻게 빠르게 이용해서 등차시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어떻게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 꿀팁은 다음 교시에 할게요. 자, 고생들 하셨고 과제는 거기까지 하실 거고 질문은 없더라도 개념은 짚고 갈게요.